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on't worry, be happy. 이데일리 TV 이데일리맵 황주명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그 방송 보시면서 많이 힘드신 부분들 계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 힘내시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시장은 끝나지 않았다.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개인 투자자분들 편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어떤 시장에 대해서 좀 정확한 진단, 누군가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 얘기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가능하신데 전화와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3요소 항상 포함해서 보내주셔야 된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항상 궁금하신 부분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또 오늘 참여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또 샵 3772로 종목명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교재 2권과 또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하단 보시게 되면 QR코드와 또 문자 샵 3777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 가능하십니다. 오셔가지고 또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베스트 스탁에서 나와서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때 7만 원 근처까지 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7만 원 언저리부터는 방어대가 좀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렸을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네가 뭔데?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500조라는 돈의 단위가 참 어렵습니다. 10%를 올리려면 50조가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500조 근처 갔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머니플레이에 대한 얘기를 드렸거든요.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400조에서 440조 사이, 요 10% 구간, 여기서부터는 방어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밴드를 만들어드리면 380조에서 480조, 전 시총으로밖에 안 봐요, 시장을. 그러면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물론 공매도 때문에 좀 더 빠지는 부분은 있는데 7만 원에서 6만 5천 원 사이는 크게 걱정할 자리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가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펀더멘탈보다는 외국인들 매도가 많이 나가서 그래요. 외국인들 매도가. 그거 왜 그러냐? 달러 상승에 따른 환차익 매도 때문에 그래요. 지금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나빠서 던진다라기보다는 삼성전자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지금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 달러 차익을 먹으려고 판 거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대량 매도가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제가 시장에서 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근데 참 시장이 저는 틀리면 틀렸다고 그러는데 3,300포인트부터는 어렵습니다. 거기부터는 자금의 유동성이 떨어집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빅스지수 쌍바닥 찍고 나서 위험성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직은 아니에요. 제가 코로나 특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라는 변수 때문에 제가 판단을 조금 미스한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나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크게 벗어나거나 어려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 쉽게 얘기하면 구력이라는 건데 오랫동안 시장을 바라보면서 코로나라는 특수로 인해서 변수 요인은 저도 조금 틀렸다. 하지만 지금부터의 시장은 다시 원격적으로 본질의 가치를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베스트 스탁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큰 어떤 혜택이 되지 않을까. 시장 쪽에서 특히 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자, 종합주가지수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3049.03에서 3179.49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돈어리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뭐가 가냐 이거예요. 앞으로 시장은 뭐가 주도하고 결국은 시장의 기본 주식이 다 가는 시장 끝났다. 이제는 예전처럼 개인들이 아무 주식이나 잡아서 전문가보다 잘하는 시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분석을 잘하셔야 돼요. 개인 투자분들이 전문가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분석에 대한 로직을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럼 크게 세 가지 섹터 갑니다. 첫 번째는요. 제약바이오주가 이번 주에 좀 상승을 했어요. 제약바이오주. 그중에 제약바이오주는 제가 일단은 그냥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 기술로 사실 움직였습니다. 한중간 특징주 봤을 때. 그 뭐 진양제약, 서린바이오, HLB제약 등이 움직였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시장은 슈퍼사이클은 3대 사이클이 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다. 메타버스 안에 NFT도 있고 게임주들, 엔터주들 다 메타버스 NFT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이거 좋잖아요. 두 번째는요. 2차 전지주. 세 번째는요. 제약바이오주. 이런 식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오늘은 시장 내 순환매 상승 속에서 제약바이오주의 제조업이 섞인 종목보다는 그냥 제약바이오 본질의 주식이 같습니다. 뭐 제양제약, 서린바이오, 뭐 HLB제약 이런 간데 이거 왜 갔겠어요 이거? 낙폭주 때문에 간 거예요. 기적 반등으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DDR5주 갔어요. 제가 DDR5 엄청 외쳤죠. 제 방송을 보시면 저번 주 대부분 출연한 방송이 다 DDR5가 들어가 있어요. DDR5가 뭐냐? 이제 CPU를 변경합니다. 인텔에서 CPU를 변경했어요. 뭐냐? 머리를 변경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수행 능력에 판단 능력이 있는 칩을 변경을 했기 때문에 그럼 그 일을 할 수 있는 책상이 필요하거든요. 그 책상이 뭐냐면 DDR5예요. 그래서 이 DDR5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 IoT, 메타버스, NFT 다 관련돼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러면서 말씀드렸죠. 메타버스는 슈퍼사이클이다. 지금 메타버스 때문에 가상화폐 가는 거죠. 지금 가상화폐 넘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가상화폐 빠진다고 할 때 갈 수 있었던 시장은 메타버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계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DDR5 관련된 종목들 뭐가 갔냐? 아비코전자, 뭐 이녹스 첨단 소재, 심텍 이런 종목들 다 가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이 사이클은 못 막습니다. 원래 시장은 하락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 하락할래 하면서 딱 다이빙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이빙을 하는 거기에 모래 갑자기 싹 쌓이네? 그러니까 2차 전지 하나로 다이빙을 막고 있는데 떨어지지 마 해서 막고 있다가 이제 다이빙 바로 앞에까지 떨어졌었는데 갑자기 잠시만 좀 기다려봐. 아직은 떨어질 때가 아니야. 그걸 누가 얘기해줬다고요? 메타버스가 얘기해줬다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사이클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서 다시 한번 시장은 돌아선다고요. 제가 2차 전지 하락할 때 계속해서 2차 전지 간다고 그랬죠. 자, 지금 메타버스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움직였던 게 또 2차 전지주죠. 뭐 SKC 머티리얼즈, 상하프론테크 관련된 종목도 쫙쫙쫙 갔잖아요. 결국은 뭐다? 이 메타버스와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은 뭐다? 슈퍼사이클이다. 제가 후회하는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너무 차트에만 의존하고 너무 기존에만 의존했어요. 결국은 필드에 다 들어가 보니까 돈을 버는 자리 길목에만 있으면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와도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려요. 이쪽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시장 자체로. 제가 볼 때는. 제가 방송에서 2차 전지, 메타버스, 그다음에 그 제약바이오 플러스 제조업 계속 얘기하니까 사람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야 저 사람. 근데 막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 시장에 다시 미국 증시 나스닥이랑 그다음에 S&P 500 다 올라오는 이유가 뭐예요? 메타버스 때문에 올라오잖아요. 큰 시세를 보십시오. 자꾸 작은 데를 보면 우리는 개인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 베스트 스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전문가가 되셔야죠. 자, 그 믿음으로 우리 같이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 전일장 흐름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전화와 문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단 보이시죠? 전화 02377-0263번, 문자 샵 3772로 연락 주시게 되면 또 여러분들 종목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제가 그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 아시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입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슈퍼사이클 3대 트렌드에 있어라. 메타버스, 2차 전지, 마지막 하나 제약바이오 플러스 제조업에 있어라. 그 관련된 내용들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자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세진중공업 보내주셨네요. 6,250원, 비중 20%. 자,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자, 2차 전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메타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제약 발표 제조업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큰 어떤 그 조선업이라는 사이클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조선업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경쟁력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우위로 올라와 있고 앞으로 시장에 대해서 무궁무진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진중공업? 자, 턴어라운드 할 때 다시 이건 매도하셔야겠죠. 자, 6,250원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슈퍼사이클을 타고 계셔야 된다. 자, 6,250원 예, 물량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전 정리 의견 드리겠고요. 자, 5,140원 손절 라인 드리겠는데 어쨌든 그 시장 좋아졌잖아요. 미국 증시 좋았기 때문에 반등 나왔을 때 본전 매도하시고 이 슈퍼사이클로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질문 또 체크해보면 H&M 47,900원 비중 20%. 자, H&M인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잘 부탁합니다. 이렇게 문의 주셨는데 H&M은 슈퍼사이클에 포함은 안 돼 있어요. 근데 글로벌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준 슈퍼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전 이 3대 슈퍼사이클은 우리가 주식을 10년 동안 먹고 살 패턴이라고 보시면 준 슈퍼사이클은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건데 H&M 뭡니까? 물류죠. 물류, 항만,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서는 결국은 이제부터는 아마존에 있는 상품이 한국에 오게 되고 한국에 있는 상품이 또 미국으로 가기도 하니까 그 관점에서 H&M은 물류 대장주입니다. 자, 47,900원 신고가에 들어갔어요. 너무 높게 사셨어요, 사실은. 근데 더 갈 수는 있다. 제가 보니까 48,000원 정도까지, 49,000원 이렇게 해서 55,00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안 빠지잖아요, 따종목에 비해서. 자, 일단은 근데 한번 정리하고 가시자. 시장이 녹록치는 않으니까 48,000원에 본전 조금 더 위네요. 48,000원에 정리하시고 손절 라인은 33,000원 드리겠는데 걱정하지 마시라. 이 물류와 항만과 교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이클 자체가 준주력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끌고 가시면 되실 것 같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보겠습니다. 자, CGN 88,800원 비중 3% 손절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힘드네요. 저 CGN 안 간다고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 정말 마음으로는 갔으면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네릭을 본다. 그 시젠이잖아요. 그죠? 결국 이 시젠은 제약 바이오와 제조업이 섞여 있는 종목입니다. 베스트죠. 근데 진단키트 관련된 수혜주로서 벌써 한 사이클이 지났어요. 자, 종목이 사이클을 보게 되면 10배 이상 간 사이클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리는 어떨까요? 지금 시총 볼게요. 지금 3조 4천억. 88,800원. 제가 그때도 한번 10만 원 다시 올라오면 정리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다시 올라오면 자, 82,000원에 정리하세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이 종목 아직도 앞으로 기대가 또 많고 진단키트 중에서 가장 규모 있고 가장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있다. 왜? 유보금이 많으니까 그 유보금을 갖고 신사업 투자 일수를 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시 반등이 나왔을 때 82,000원에서 88,000원 사이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82,000원에 매도하시고 손절 라인은 51,700원 드리는데 이 종목이 뭐 나쁘다 이게 아닙니다. 원사이클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이 슈퍼사이클로 가기에는 또다시 에너지를 모아야 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82,000원 부분에서는 정리하셨다가 다시 재진입하더라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51,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전화 문의 많이 주시네요. 제가 오늘 힘드실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스피디하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단 보시게 되면 전화, 문자, 종목명, 매수가 비중해서 보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예, 고생이 네.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유틸렉스 네. 매수가 57,200원에 50%인데요. 네. 자꾸 흘려내리고 제가 주식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네. 방송에서 방송에서 이제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손절 처리도 못하고 지금 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 대표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사실 이제 유틸렉스가 어떠한 섹터인지는 혹시 아시나요?
그것도 제가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제약주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제약주고요. 사실 네. 제약주다 보니까 제가 사실 평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평가를 드릴 건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적자인 제약주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불안하잖아요. 네. 평가할 게 없어요, 사실은. 호재가 나올 때까지. 네. 그러면 네. 저는 그 부분에선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이제 네. 제약바이오주들이 어차피 유틸렉스가 이번에 최근에 중국 주식을 좀 팔았다는 이슈랑 중국에 있는 2대 주주로 있었던 제약회사 하나랑 그다음에 근데 이 회사도 본질적인 가치는 면역 항암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와 관련된 네. 모멘텀 이런 것들이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자, 네. 무상증자를 해서 주가를 한번 확 올렸습니다.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주가를 네. 올리고 나서 쌍바닥 이후에 오히려 이걸 제대로 여기서 뉴스를 제대로 못 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나올 만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주가가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 네. 여기서 지금 그러면 이 회사의 시총이 4,200억인데 자, 그 회사의 가치로서 지금의 가치가 싸냐 비싸냐에 대한 로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매출액이요. 작년도에 20억 나왔습니다. 네네. 올해는 지금 아직 매출액 안 잡혀요. 네. 완전히 꿈을 갖고 가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그 네. 꿈이 그 사람이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은 꿈이 조금 무너지게 되면 불안해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네. 관점이라서 아직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반등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네. 반등을 나올 때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37,000원, 8,000원이 굉장히 많은 저항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비중 50%가 계속해서 내려가면 너무나 이게 손실이 크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37,800원 정도, 그러니까 37,000원 정도의 비중을 반을 정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너무 안타깝지만 나중에 또 그 기회를 노리면 되잖아요. 다른 종목으로요. 네네. 그래서 네. 37,000원의 전략 매도 의견 드리고요. 아니 50% 매도 의견,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한 45,000원 정도의 매도 의견 드릴게요. 왜냐하면 한 번에 자르면 용기가 나질 네. 않아요. 그래서 37,500원, 그 45,000원. 네. 그 손절 라인은 드리긴 하겠지만 24,000원 네. 드리긴 하겠지만 다행이게 네. 이번에 아마 시장을 들어올리는 역할 중에 하나가 저는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약바이오 네.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제약바이오의 전체적인 사이클에서 좀 같이 동승해서 정리하시는 전략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님 제약바이오는 비중 이렇게 많이 담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건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시청자님들께서 응원해 주시니까 제가 늘 이 일을 하면서 가장 큰 그 기쁨은 시청자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 또 시청자님들과 함께 소통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힘을 드리고 좀 진솔된 얘기를 많이 드릴 건데요.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주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예, TYM 2,200원에 10% 들고 있는데 네. 요 앞전에 2,800원까지 갔을 때 네. 그거 전 3,000원을 바라보고 조금만 하다가 2,800원 딱 찍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네. 이게 또 이제 또 요즘 또 장세가 안 좋으니까 같이 맞물려서 또 이제 더는 많이는 안 빠지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TYM이 원래 이름 뭔지 아십니까? 예, 동양물산. 아, 그러면 관심 많으신 겁니다. 예, 전부터 좀 네. 지켜보다가 네네. 사실 이제 동양물산 하게 되면은 그 국내 농기계 기업 업체였죠, 사실은. 그래서 약간 예. 동양물산 하니까 조금은 이렇게 고급지지 않았다 해서 동양 TYM 물산에서 TYM으로 바꿨는데요. 예, 그 요즘은 농기계 또 농술라 그래가지고 네? 요즘은 또 농술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아, 농기계 기계업체 4위 업체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좀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도 좀 있고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성장 모멘텀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이제 포스트 코로나 관련된 종목으로 이제는 인프라 관련된 종목과 함께 잘 갈 준비가 다 돼 있었어요. 더 갈 거예요. 3,000원까지 갈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가려고 딱 준비했는데 뭐가 맞았어요? 시장이 갑자기 덜커덕 멈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홀로 독점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좀 내려왔는데 자, 이게 이제 고난도 기술, 농기계 중에서 좀 고난도에 관련된 종목이고 올해 아마 제가 볼 땐 사상 최대 실적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볼 때 이게 영업이익이 1분기 때 128억이고 뭐 여러 가지 실적적인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이 종목은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컨센서스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 부분이 앞으로도 성장 기대치가 있다. 제가 지금 보고서를 좀 보고 있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2분기까지 상반기까지 240억에 해서 370억 나왔네요. 370억이면 꽤 잘 나온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반기 보고서만 하더라도 벌써 지금 퍼 19강 근처까지 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기업은 한 4천억까지 가는 게 무난하지 않나. 그럼 4천억인 걸 우리가 보자고요. 이런 것들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적절한 진짜 가치 평가가 돼야 되는데 그럼 네. 4천억이면은 지금 3천억 곱하기 30%면 4천억이잖아요. 그죠? 네. 현재 시총이 3천억입니다. 자, 그럼 네. 30%를 딱 곱해요. 그러면은 2,100원 곱하기 30%면은 3이 6, 600원은 700원 사이죠.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2,700원에서 800원에서는 한번 팔아줘야 돼요, 종목이. 그 가격이. 예, 그러니까 그 가격에서 밀린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금 그러니까 2,700원, 800원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재무구조 분석도 나중에는 틀리더라도 결국은 그 자리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뭐예요? 가상화폐보다 주식이 매력 있는 게 뭐냐면 실적 있고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은 2,700원 다시 올라올 겁니다. 올라오면 네. 매도 의견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뭐 1,940원인데 월요일에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월요일에 네. 반등 나올 것 같으니까 이번에 올라오면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대표님, 근데 네. 제가 사실은 엔게임을 하려다가 이게 채택이 돼가지고 엔게임 메타버스 대표님이 많이 강조하시는데 제가 좀 엔게임은 계속 들고 가도 괜찮을지요? 선생님, 이게 엔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주들 한번 타이틀이 달 것 같으니까 제가 한 종목만 가능하게 돼 있어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게임주들도 한 번은 큰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비중이 적다면은 괜찮을 것 네.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게임주랑요, 엔터주는요, 메타버스의 컨텐츠를 제공하는 쌍두마차예요. 왜 JYP와 SM과 YG가 신고가를 갖겠어요? 지금 실적이 잘 나와서? 아닙니다. 컨텐츠를 팔 수 있는 모멘텀, 재활용에 대한 부분과 굿즈를 팔 수 있는 모멘텀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보유하고 있는 한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테크닉스고요. 되십니까? 저기 한솔 테크닉스요. 네, 한솔 테크닉스고요. 네, 잠시 매수가요? 그거 좀 울림 좀 정리하시고 전화 주셔도 되거든요. 네. 예. 네, 지금 차 잠시 세워두시고 좀 되셨나요 혹시? 우리가 또 안전운전이 예.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네, 한솔 테크닉스고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저기 매수가가 1,200원이고요. 네, 1,200원이고 퍼센트가 10%예요. 퍼센트 10%. 이제 한솔 네네. 테크닉스 사실은 한솔 그룹주들이 요즘에 난리 났어요. 엄청 잘 가요, 그죠? 근데 이제 테크닉스가 안 가니까 이게 네. 좀 배가 아플 수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네. 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LCD라든지 이런 그런 LED 뭐 이런 쪽, 그다음에 LED 웨이퍼, 태양광 발전 모듈 이런 쪽에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어차피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메타버스가 되게 되면 디스플레이 구현 기술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IT 업체들도 결국은 슈퍼사이클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빠지게 되면 다시 반등 나온다는 이유가요. DDR5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사양화, 집적화 이런 쪽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솔테크닉스도 어쨌든 간 예전에 삼성 계열 쪽에 떨어져 나온 회사 중에 하나잖아요. 한솔그룹 자체가. 근데 지금 작년도에 영업 매출액을 1조 냈습니다. 작년도 매출액 1조 냈었고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매출액이 6,571억인데 올해도 당연히 작년도를 넘어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1조 3천억 정도 매출을 내고 있고 작년도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인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한 300억 이상의 영업이익은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솔테크닉스의 어떤 가치적인 평가를 내왔을 때 자, 올해 지금 한 300억 정도 낸다 치고 미니멈 한 200억에 300억 낸다 쳤을 때 15구간을 계산하면 만약에 200억이라는 미니멈을 냈을 때 3천억 정도에 대한 시총을 장악할 수 있고요.
그 3천억 기준이고 좀 넉넉하게 4천억까지 갈 수 있는데 3천억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주식은 한 30% 정도 이것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 30%라면은 지금 한 8,000원, 9,000원 정도가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9,000원에 저항이 있고요. 2차적으로는 11,000원까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6,5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지금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목 정보와 다양한 이슈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문의와 또 함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 계셔서 문자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문자 가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됐네요, 문자인데도. 자,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이네요, 그죠? 대동 13,300원, 비중 30%. 자, 대동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잘 올라갔다가 쭉 내려왔어요, 그죠? 대동이라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잘 될 수 있었던 기업인데 요즘에 농기계 관련된 종목들 문의를 좀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요즘에 이제 사이클 자체가 좋아지면서 어쨌든 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국면인데 많이 저평가돼 있죠, 사실은. 대동을 사시는 분이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중량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중소형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262억 나왔고요. 3월 달까지. 근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부채 비율이 부채가 7천억 정도 있으니까. 그럼 0.4에서 5 정도 로직 잡으면, 그러니까 회사 가치에 0.4에서 0.5 정도 로직 잡으면 제가 올해 연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더 가는 건 맞습니다. 한 3, 4천억 정도 돼 있는 건 맞는데 지금 사이클 자체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빠져나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목표가는 13,300원. 손실 안 날 것 같아요. 13,300원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9,6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클 자체가 조금 모호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데이터 솔루션요. 네. 8,300원에 40%. 8,300원에 40% 데이터 솔루션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들어가게 된 특별한 이유 있으십니까? 이거 모멘텀에서 한 번씩 드렸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상담 드렸었거든요. 근데 매수가까지 거의 비슷하게 왔다가 네. 그냥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또 가슴이 아프셔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혹시나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빅데이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에 관리하는 기술이 코로나 이후에 더 중요해졌습니다. 데이터라는 것은 어떤 집계되어 있는 정보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 종목의 가장 큰 이름은 이름 보다시피 데이터를 해결하고 데이터를 갖고 돈을 만드는 그런 시장의 역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통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교육연구 시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유율을 좀 갖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가 오픈베이스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잘 가려면 결국은 AI라든지 메타버스 시장이 좀 개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실적보다는 미래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 가치가 더 높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매출을 한 1,00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좀 매출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지금의 가치가 뭐 싸다 비싸다고 했을 때 저는 적정하다라고 저는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땐 6,000원대 이 회사의 지금의 현재 적정 가치는 6,000원대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다시 한번 지금 시장 때문에 밀린 거거든요. 다시 원점을 좀 올라올 건데 7,000원에서 8,000원 좀 중장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뭐 단기 스윙적인 관점이신가요? 제가 지금 이걸 한 1년 정도 들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너무 아쉬우시면은 7,400원 정도에 정리하세요. 그리고 내가 버티겠다. 그러시면은 8,000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정말 롱텀으로 해서 이제 실적이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내년도 한 하반기부터는 다시 달릴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7,000원에서 8,000원 사이 있잖아요. 여기가 저항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0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좀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아니면 내가 7,000원에서 8,000원에 20% 정도 정리하시고 20%만 들고 가셔서 매매를 하시든지 이런 로직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추매는 안 되겠죠? 네? 추매하면 안 되겠죠? 추가 매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조금 리스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을 제가 굳이 안 드리는 건 4,300원 정도 손절 라인을 드려요. 근데 비중을 더 담지 마시자. 차라리 그냥 나오시자. 왜냐하면 우리가 선택과 집중으로 더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이 종목이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7,000원, 8,000원 1차 저항. 최종적으로는 9,500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 않는다는 부분. 오히려 다른 쪽을 좀 지켜보시는 전략이 더 빠를 수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 투자분들께서 많이 힘드신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관련된 종목도 오랫동안 들고 계신 것도 계시는데 에너지 가지십시오.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곁에서 좀 그늘이 될 수 있는 시간들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네.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포스코인데요. 네. 여기 36만 8천 원에 15%예요. 36만 8천 원에 15%. 포스코 들고 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저기 뭐 철강도 좋다고 그래가지고 올라갔었는데 떨어지길래 잡았더니 그 가격까지가 한 번 왔는데 조금 더 올라갈 줄 알고 놔뒀더니 줄줄 샜어요. 저는 그래서 네. 예, 뭐 금액이 좀 얼마큼 올라올 수나 있는 건지 언제나 움직이려는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포스코는요. 네. 이제는 나는 철강주가 아니에요 하면서 다른 쪽으로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뭐죠? 2차 전지입니다. 아유. 네, 예. 포스코는 포스코 케미칼부터 시작해가지고 포스코 네. 관련된 종목들이 광산을 산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그 글로벌적으로 뭐 양극재를 한다든지 음극재를 한다든지 포스코는 이렇게 주가가 잘 간 게 철강 때문에 잘 간 것뿐만 아니라요. 2차 네. 전지 대장주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저 철강값도 매력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봤을 때 포스코는 잠시 쉬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턴어라운드는 될 거고요. 턴어라운드는 되는데 39만 원이 연봉 기준으로 보면요. 딱 중간 자리예요. 이 주식이 평생 동안 거래된 가격에서 39만 원 정도 있잖아요. 그 자리가 예. 딱 중간입니다. 이 주식이 1988년부터 상장이 돼가지고 지금 2021년까지 오는데 39만 2,100원이 중심 자리야. 39만 2천 원이 되면 올투게더 중간 자리. 그러니까 그 자리가 정확히 되는 거예요. 그 39만 원 가니까 쭉쭉 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던 많은 평균값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단기적으로 보신다 그러면 39만 원에 매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먼 미래를 본다라고 하면 50만 원까지는 갈 것 같아요. 55만 원까지는. 그러면 가기는 갈 수 있는 겁니까? 예, 종목 괜찮습니다. 지금 실적 계속해서 턴어라운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마음이 놓이네요. 예, 회사 아유, 좋은 감사합니다. 회사예요. 걱정이 됐어요. 너무 많이 쭉쭉쭉 내려가가지고 내가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나 싶고. 예, 물론 손절 라인을 드리긴 하겠지만 29만 원 드리긴 하겠지만 걱정하지 마시게 포스코는요. 예. 위기에서 기회를 맞았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났다. 2차 전지와 함께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개인 투자분들 계속해서 상담 드리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이 좀 주시고 계시는데 또 연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는 종목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제넥신이고요. 제넥신이시고요. 네, 매수가 한 9만 원 정도 되고요. 매수가 50% 비중가. 비중 50%. 제넥신을 들고 가게 되면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원래 제약바이오 이런 거를 좀 몰라서 안 했었는데 네네네. 작년부터 쭉 뭐 제약바이오 방송에서도 많이 듣고 하다가 쭉 봤어요. 한 1년 동안이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작년 말 올 초에 좀 했다가 뭐 백신 임상 이상 실패라 그래서 한번 손절하고요. 네네. 2, 3만 원대에서 10,000원 빠졌을 때 손절하고 지난주에 무슨 2상인가 3상 또 인도네시아에서 네. 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매수를 해봤는데 이제 되는구나. 요즘 또 백신 관련주가 잘 나가고 그래가지고
네, 했는데 또 빠지더라고요. 네, 그와 그래서- 관련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예. 제넥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상한 제약 바이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예. 그래도 실적을 낼 수 있는 제약 바이오고요. 어두운 터널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코로나 mRNA 관련된 종목으로 좀 두각을 받았었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뭐 신약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모멘텀들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1분기 때 실적 괜찮았던 거 아시죠? 그래도 예. 실적을 한번 내줄 수 있는 회사가요. 실적을 아예 못 내는 회사는 완전히 차별이 됩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분기에도 실적을 냈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1분기 때 냈는데 2분기 때 좀 적자 만들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상반기 때 270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27억, 정정할게요. 27억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흑자를 마무리했다는 것만 하더라도 의미를 좀 부여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 회사 이제 본질적 가치로 봤을 때 자본이 부채보다 많습니다. 자본이 5,800억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수는 없다. 근데 앞으로 이제 관점적으로 봤을 때 이 기업이 올해 만약에 매출액을 1조 정도 한다고 치면 지금 현재의 가치가 2조 2천억, 1,000억 정도 한다고 치면 정정하겠습니다. 1,000억 정도고 했을 때 이 회사는 한 30조 정도, 30조 정도의 가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총을 계산할 때 매출액 곱하기 30배가 맥시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왜냐하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 매출액 곱하기 30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 1,000억을 할 수 있으면 뭐 게임주도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고요. 1,000억을 했으면 1,000억 곱하기 30배면 얼마죠? 결국은 3조 정도 되죠, 그죠? 3조. 예, 그럼 3조 정도가 이 종목의 지금의 가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금 2조 2천억이니까 아직 8천억 정도의 여유가 있죠, 그죠? 그럼 30에서 40%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럼 30%라고 하면 83에 24, 10만 5천 원, 10에서 11만 원. 그럼 11만 원까지 움직임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매수를 9만 원에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 10만 원에서 11만 원이 오면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의 반, 뭐 11만 원의 반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굳이 드리자면은 뭐 8만 원 언저리 드리겠는데 지금 이제 바닥 잡고 원래 가려다가 시장 안좋 와서 밀린 거거든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10만 원의 반, 그런 것 11만 원의 반 이렇게 매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까지 종목 말씀드렸고요.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데요.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요. 하단 보시면요.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요. 또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이제 나노신소재랑 상하프론테크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 자,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2차 전지로 잘 갔죠.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도 바닥보다 훨씬 더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걔가 그 CNT 도전제 말씀드렸죠. 탄소나노튜브. 제가 요즘에 메타버스와 2차 전지를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 관련해서 나노신소재. 그다음에 상하프론테크는 주사 관련된 종목이죠. 주사 관련된 종목으로 쉽게 얘기하면은 2차 전지, 그다음에 수소차, 주사 원료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간 겁니다. 결국은 상하프론테크도 안 간다 했지만 결국 가잖아요. 뭐예요? 결국 좋은 종목을 잡아놓고 있으면 그냥 지켜보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2차 전지주 하나, 그다음에 메타버스주 하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차 전지주는요. LS 갖고 왔습니다. LS. 자회사 LS 니코 동재련이라고 있어요. LS 니코 동재련. 요게 때문에 갖고 온 건데 금속 광물 관련주로 두각을 받고 있는데 수소차로 넘어가면 뭐가 두각받냐 이거예요. 그럼 촉매제가 두각받잖아요. 그럼 촉매제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백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광물 관련된 종목을 봐야 돼요. LS라든지 고려아연. 이런 것들 봐야 되는 거고 올해 영업이익이 4천억 이상 달성할 것 같은데 영업이익 4천억 이상 달성하는데 그 시총이 한 2조밖에 안 돼요. 완전 저평가돼 있죠. 그다음에 그 해저 케이블 시장이 이제 딱 뚫리게 되면서 성장 가능성 있으니까 매수가는 6만 5천 원, 그다음에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원 제시드릴게요. 그다음에 다음 종목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중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라고 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예. 자, 이 종목 이렇게 빠진 이유가 없거든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CJNM이랑 네이버가 최대 주주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함께 하느냐예요. 제가 예전에 지금 LX 세미콘을 바뀐 것 같은데 실리콘웍스라는 종목이 있어요. LS웍스로 바뀐 건데 제가 그 LG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스템 반도체로 가게 되면 LS웍스가 제일 잘 갈 겁니다.
LS 세미콘인가 하여튼 바꿨습니다. 하여튼 그게 바뀌었는데 실리콘웍스라고 그냥 얘기 드릴게요. 실리콘웍스 관련해서 잘 갔었는데 든든한 지원군이 있어야 됩니다. 제 종목들의 항상 그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누가 주주로 들어가 있답니다. 아니면 누가 관여돼 있느냐. 결국은 자금 있는 사람이 관여돼 있으면 그 보는 눈과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맥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자, 하반기 제작 편성 및 해외 러브콜 지속되고 있고요. 자, 네이버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서 아이템 발매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내 최초 드라마 IP 개발을 해서 뭐 빈센조인데 NFT 발행하고 있습니다. 82,500원 매수 가능하시고요. 매도가 11만 원, 손절가 7만 원 이렇게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또 좋은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잠시만 있다가 제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저를 표한다면 메타버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플러스, 제조업. 이게 저죠. 이 세 가지만 전 봅니다. 앞으로 5년간, 10년간 봐야 될 종목은 전 여기서 다 있다. 그 외에는 전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공부와 모든 힘을 메타버스와 2차 전지와 그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에 집중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 삼성전자, 현대차 다 메타버스 하잖아요. 우리는 역행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든든한 동행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월봉 수급 투자법 메타버스에 적용 가겠습니다. 자, 월봉에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고 그 대규모 월봉에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시가 종가를 보는 겁니다. 근데 시가 종가를 보는데 추세 단기 하락시는 이게 단기 이렇게 올라가다 내려오면은 쭉 내려오면 시가에서 매수하는 거, 쭉 올라가면은 종가에서 매수하는데 이 월봉 캔들이 중심이 된다는 얘기고요. 분할 매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100에서 200% 수익을 내고 기대 종목을 접근하자. 자, 월봉 수급 매법 2, 뭐 종목 실적 모멘텀 상승 여러 가지 부분을 같이 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제가 메타버스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자, 메타버스라는 세계관을 이것 한 장으로 다 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겁니다. 예, 특허, 카피라이트 저희 회사에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데일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데일리에 있고 또 제가 만든 거니까 제 쪽에 있는 거겠죠, 그죠? 예. 자, 메타버스, NFT, 가상화폐, 디파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메타버스라는 건 뭐냐면 메타라는 거는 가상, 버스라는 건 현실입니다. 유니버스 할 때 그 현실이에요. 오늘 이것만 들으셔도 되고 나머지 바로 종목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타, 가상현실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만들어졌냐 이거예요. 이해를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런 세상이 과거에도 있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지금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는 여기에 이코노미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유흥만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면서 이게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하고 나서 가상화폐들 다시 다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다 올라갔죠. 제 생각이지만 그 왜 그러냐. NFT라는 게 나왔어요. NFT라는 게 뭐냐면 Non-Fungible Token이에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입니다. 이게 무엇이냐? 이 가상세계에서 쓰는 증서와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채권 계약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예를 들면 부동산 증명서, 이게 다 이 메타버스 안에 있는 세계관에 있는 증명서입니다. 근데 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일무이해야 되잖아요. 위변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어떤 원장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되는 게 뭐예요? 블록체인이에요. 아, 가상화폐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 열리면서 만들어졌구나.
그리고 그 블록체인이 NFT를 만들었구나. 근데 이 NFT를 거래하려면 뭐가 필요해야 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가상세계에서 쓰는 돈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상화폐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럼 이제 이 세계관이 완성이 된 거죠.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가 생긴 거고 그리고 이 거래될 수 있는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아, 이 세계관이 완성이 됐다는 건 대출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예요? DeFi인 거예요.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된 금융. 그러면서 경제관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경제관이 완성되고 나니 다시 시장에서는 두각을 받게 되는데 이 가상현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DDR5 기술도 좋아져야 되죠. 여기에 있는 게임주들도 좋아져야 되죠. 여기에 있는 컨텐츠를 담아야 되니까 4대 섹터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플랫폼, 네이버라든지 로블록스 같은데 그다음에 담을 수 있는 그 컨텐츠, 게임이나 웹터 그다음에 IT 기술, 뭐 DDR5라는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뭐 이런 종목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광고 시장, 요 4대 시장이 열려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아, 알고 나니까 조금 이해되십니까? 이 세계관이 어마어마한 세계관입니다. 근데 이거 공부 잘 안 하시죠? 왜? 익숙치 않으니까. 쭉 넘어갈게요. 일단 나중에 이건 다시 또 말씀드리고. 롯데정보통신이 밀리긴 했지만 결국 VR 기업인 비전 VR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메타버스 시장을 진출하고 앞으로 나아지는 거죠. 제가 메타버스는 앞으로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 이런 쪽 다 두각을 받을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월봉을 보자는 거예요. 월봉. 자, 제가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게 되면 어디서 반등이 나오냐.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교육 강의니까 대량 수급이 이렇게 터지잖아요. 대량 수급이 터지게 되면 시초가라든지 종가에서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들이 방향이 잡히면 수없이 간다는 거예요. 수없이. 그러니까 월봉에 대량 수급이 터지는 날이 있고 그러면 누구든지 다 관심을 가져요. 그러면 시가 혹은 종가에서부터 팡팡팡 치고 올라가면 그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월봉의 가장 큰 캔들, 그 가장 큰 캔들의 시가에서 시작하냐, 종가에서 시작하냐고 거기서부터 정말 좋은 건 3배, 5배, 10배까지도 갈 수 있어요. 10배 이상은 좀 잘 모르겠어요. 항상 10배 이상 가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10배 정도 가면 대량 수급 터지고 나서 역사적인 거래량 터지고 10배 가면 그 정도에서는 매도를 한번 하시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그게 주식에서 지금 메타버스라는 왜 2차 전지가 제가 그렇게 재작년에 제가 아예 그 오픈까지 해가지고 진짜 이 시장 갑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10배 갔잖아요. 2차 전지 10배 간다고 그때는 아무도 얘기를 못 했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서 제 공부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메타버스 관련돼서 어떤 게 갈지는 봐야 되겠지만 지금 로직적인 부분들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 월봉의 대규모 수급이 발생한 시가에서 시작할지 종가에서 시작할지는 저도 모른다. 근데 그게 정말 슈퍼사이클이 분다면 결국은 그 시즌 안에서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차트도 공부해야 되지만요. 차트만 공부하면 단타밖에 못해요. 제가 볼 때는. 손절도 해야 될 요즘에는 워낙 그 상하폭이 크다 보니까 손절하면 날아가고 그죠? 또 막상 매수하면 떨어지고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럼 뭘 알아야 돼요? 결국은 내용을 공부하셔야 돼요. 내용을 공부해야지만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 황주명의 베스트스탁에서 제가 있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내용을 공부시켜드리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든든한 힘, 든든한 에너지를 응원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부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은요. 제가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참여 가능하신데 QR코드를 통해서도 참여 가능하시고요. 문자 샵 3772 황주명 이렇게 보내주셔도 되고요. 그다음 매주 일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거 놓치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최고의 수익은요. 여러분들 곁에 있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급등하는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언제나 수익 보십시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